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8강 2교시 강의입니다. 토픽 76번 이목관리회계입니다. 128회 4교시에서 이목관리회계에서 다루는 내용 4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임업경영계산의 뜻을 살펴보면 임업경영계산이란 임업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계산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산의 내용을 이와 같이 풀이하면 그 뜻이 너무 넓으므로 여기에서는 특히 임업회계 중에서 관리회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다루기로 합니다. 그러면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라는 말이 갖는 본래의 뜻은 우리의 고유한 말로 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계한다는 뜻은 셈하다는 말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서 계산한다 또는 측정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서 셈, 계산 또는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경영주체의 경제활동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주체란 개인과 같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며 또한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일 수도 있고 정부나 자산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계는 수학에서 말하는 계산과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 회계학회는 회계를 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AAA의 정의는 회계를 단순히 계산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서의 넓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그것이 실행되는 경영 주체, 즉 회계 단위가 소비 경제의 주체인가 아니면 생산 경제의 주체인가에 따라서 소비 회계와 기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계는 다시 그 목적에 따라서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무 회계는 기업 외부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 주로 재무제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외부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주주 또는 주주가 되려는 자, 채권자, 재무분석가, 종업원 및 정부기관 등의 여러 가지 집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업 재무상의 각종 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편 관리회계는 기업 안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에게 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재무회계가 소위 외부보고회계라고 한다면 관리회계는 자발적인 내부보고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회계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자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획 및 통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육림경영의 경우에는 생산기간의 초장기성을 비롯한 임업생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경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을 실행하여 실적과 계획을 비교, 분석해야 하고 계획과 실행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마련한 다음에 더욱 면밀한 경영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통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경영관리 기능의 측면에서 계획회계와 통제회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계획회계는 다시 개별 계획과 기간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획을 위한 회계는 생산 설비의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의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간 계획을 위한 회계는 기간 단위별로 총체적인 경영활동 계획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영관리자는 기간 계획에 입각하여 종업원을 지휘하고 그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기간 계획은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에게는 의사결정 회계와 업적평가 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위한 회계 중에서 개별 계획을 위한 회계는 의사결정 회계에 속하고 기간 계획을 위한 회계와 통제 회계는 업적평가 회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림은 임업관리 회계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계획은 기간 계획, 그리고 통제라는데 개별 계획은 의사결정 회계, 그리고 기간 계획과 통제는 업적 평가 회계입니다. 그리고 개별 계획과 기간 계획은 계획 회계고, 그 다음에 통제는 통제 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회계에서 다루는 4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고 경영계획을 작성하며 경영관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관리회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째, 원가계산, 둘째, 원가통제, 셋째, 업무 업적평가, 넷째, 계획 수립과 특수한 계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에 관한 정보는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에게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가에 관한 자료는 경영자가 경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원가 통제는 원가 계산이 완료된 다음의 단계로서 예정된 원가와 실제로 발생한 원가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가 차이가 불리하게 나타났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음, 업적평가는 통제 과정의 한 분야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면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하부 경영자에게 위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부 경영자들이 기업의 목표와 일치하는 경영활동을 하도록 그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업적을 평가하는 동시에 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다음, 계획 수립은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임업경영학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7번 산림경영의 경제적 분석에서의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입니다. 123회 2교시에서 산림투자 사업의 효과를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의 효과 분석을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사경제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으로 구분되는데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은 모두 투자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방법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경제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경제의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수익을 평가합니다. 경제분석은 특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혜택을 누가 받거나 또는 누가 기여하였는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전체 국민 경제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였는가의 경제적 기여도, 즉 투자 자본의 경제적 효율만을 계속할 뿐이지 자본의 소유관계나 소득분배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무분석은
개별 사업 자체 내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 즉 개별 기업에 귀속되는 사업의 수익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재무 분석은 자본의 소유 관계나 소득 관계 상황을 중시하며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본 자본 효율이 아니라 사업 참여 단위가 투자한 사적 자본의 수익성을 측정합니다.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은 그 과정에서 현재 가치와 사업 내용 기간의 결정 및 불변 시장 가격의 적용 등 공통점이 많지만 비용과 편익 항목의 결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의 계산 측면에서 보면 경제 분석은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계산하므로 상품 가격이나 임금 등을 모두 잠재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에 재무 분석은 개별 시장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므로 사업으로 인한 투입 산출물을 사업 주체가 직접 지불하고 있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재무 분석에는 사업의 산출물이 중요하지만 경제 분석에서는 사업의 편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출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분석에서는 사업의 편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분석에는 재무 분석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 즉 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도 모두 반영하여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효과들은 편익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외부 효과는 금전적 거래 없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 혹은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투입 산출물 가격을 보면 경제 분석은 잠재 가격이고 재무 분석은 시장 가격입니다. 임금은 경제 분석은 잠재 임금이고 재무 분석은 시장 임금이고 세금으로 나눠보면 경제 분석은 비용에서 제외되며 재무 분석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부 부조금은 경제 분석은 비용이 포함되고 재무 분석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지불이자 측면에서 보면 경제 분석은 비용에서 제외되며 재무 분석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토지 매입비는 경제 분석은 토지의 기회비용이고 그리고 재무 분석은 구입가격입니다. 할인율은 경제 분석은 자본의 기회비용이고 재무 분석은 자본 비용, 시장 이자율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점의 분석입니다. 78회 3교시에서 산림의 경영 분석에서 손익분기점의 분석 방법, 그리고 89회 3교시에서 산림경영의 경제적 분석에서 손익분기점 분석, 116회 3교시에서 손익분기점, 그리고 131회 2교시에서 손익분기점 분석 방법과 한계점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의 개념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란 매출액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 수준을 의미하며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수준을 찾는 것으로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입니다. 또한 비용 판매량 및 이익에 관한 분석 기법이라 하여 CVP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임업경영에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면 경영자에게 이익이 생기고 하회하면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채산성을 중요시하는 임업에서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총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업경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 구입 및 시설, 장비 등의 고정 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하여 손익이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비는 생산량의 정도에 상관없이 매출액이 증가해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임대료, 지대, 급료, 이자, 고정자산세 및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변동비는 생산량이 변동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비용으로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발생하지 않으며 재료비, 가공비, 전력비, 포장재료비 및 판매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기업의 자산구조와 비용구조의 합리성 여부를 분석하는 도구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어느 정도이며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량이 변동하여도 변화되지 않는다.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한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다. 고정비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생산량과 판매량은 항상 같으며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이 있다. 제품의 생산 능률은 변함이 없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익분기점 분석의 한계를 알아보면, 손익분기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고정비 FC라고 합니다. 픽스드 코스트 FC, 그리고 변동비 바리에이블 코스트 VC라고 하고, 그리고 총비용 토탈 코스트 TC라고 합니다. 생산량 Q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습니다. 즉, 고정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며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와 생산량을 곱한 것으로 정비례하고, 총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은 생산량과 총비용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량 X축이 생산량, 오른쪽이 비용이고 FC는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가 변동비 VC이고, 그리고 총비용은 변동비와 그리고 V는 단위당 변동비와 생산량을 곱한 겁니다. VQ는 곱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생산량과 총 수익 공선을 나타냅니다. 또한 총수익 TR은 생산량과 선형적 관계를 가지며 단위당 판매 가격이 불변하므로 단위당 판매 가격 P에 생산량 Q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변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고정비를 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존립비용이라고 한다면, 변동비는 제조를 위한 조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량이나 매출량에 관계없이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매량이 변동함에 따라 단위당 판매 가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량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원재료 공급 부족이나 노동력의 부족 등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용이 체증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기술 수준이 증가하거나 생산자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에는 단위당 변동비용이 체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손익분기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특정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정확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동비에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접 비용이 많고, 고정비에는 간접 비용이 많이 해당되지만, 어떤 항목의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과 변동비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기업은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제품별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새로운 손익분기점 분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과거의 기업 경영에 근거한 경영 환경을 가정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영 환경이 변화하여 비용의 구조가 달라지고 매출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의 계산 분석 방법은 먼저 손익분기점은 총 비용과 총 수익이 같아져 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판매액의 수준입니다. 그림에서는 손익분기점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축은 생산량이고 Y축은 수익 비용입니다. TC는 총 비용을 나타나며 TR은 총 수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실 영역이고 여기는 이익 영역입니다. FC는 총 고정비를 나타내고 VC는 총 변동비를 나타내며 V는 단위당 변동비, 그리고 Q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 P는 판매 가격, 그리고 Q는 손익분기점의 생산량을 각각 나타냅니다. 생산량 Q는 고정비 FC를 단위당 판매 가격에 대한 변동비 VC의 비율을 뺀 값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속해서 손익분기점의 산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수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학적 이론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에 의한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우선 가로축의 생산량, 매출량을, 세로축의 비용과 수익을 표시한 뒤 원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총수익선을 나타냅니다. 또 고정비를 가로축과 나란히 긋고 고정비선 위에서 출발하는 변동비선을 변동 비율에 따라 대각선으로 표시하면 총비용선이 됩니다. 총비용과 총수익선이 만나는 점에 손익분기점이 구해집니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의 생산량은 고정비를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 비용의 고정비 부분은 조업도, 경비설비가 일정 기간에 이용된 정도를 말합니다.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변동비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으로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총 수익선과 총 비용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익이 0이므로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생산량이 됩니다. 즉 손익분기점보다 매출량이 작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손실 영역이고 이익이 이보다 매출량이 크면 이익이 발생하는 이익 영역입니다. 그림에서 여기는 이 부분이 이익 영역이고 이쪽 부분 손실 영역입니다. 그림은 손익분기점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고등학교 산림경영 1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79번 감가상각비입니다. 69회 1교시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4가지 요소, 그리고 116회 1교시에서 감가상각비 산출 방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정의를 보면 고정자산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용이나 진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착한 기간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중에서 단기의 가치 감소분을 차감한 미래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회계 처리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입니다. 정확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배분하기 위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계상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의 산출 방법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취득원가 또는 기초가치, 그리고 두 번째 잔존가치, 세 번째 추정내용연수, 네 번째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계산 방법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액법, 직선법입니다. 정액법은 직선법이라고도 하는데, 감가상각비 총액을 각 사용연도에 할당하여 해마다 균등하게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작업시간에다가 시간당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얻어집니다. 시간당 감가상각률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가격을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정액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마다 같은 액수씩 감가함은 그 자산의 사용 초기에 비용이 가볍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다음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뺀 다음에 장부 원가의 일정률의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감가상각비는 등비급수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뺀 금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감가율은 1에서 1 빼기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를 n 루트한 걸로 합니다. 식에서 n은 내용원가를 말합니다. 다음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비슷하지만 각 연도의 감가율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그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표시한 수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합니다. 즉 내용연수가 10년이면 감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내용연수 합계가 1에서 2년, 10년이면 1년부터 10년을 다 더해서 55를 계산하고, 그러면 1년의 감가액은 55에서 10, 제2년도의 감가율은 55에서 9, 제3년도의 감가율은 55에서 3, 8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가격에다 감가율을 하고, 감가율은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표시한 수를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작업시간 비례법은 자산의 감가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작업시간이 4시간이면 감가상각비는 2시간 사용한 경우에 2배가 됩니다. 작업시간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실제 작업시간의 시간당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구하는데, 시간당 상각률은 총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감가상각비는 실제 작업시간 곱하기 시간당 감가상각률이고,
시간당 감가상각률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추정 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생산 없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의 대응관계를 잘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감가상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집재기, 트랙터, 트럭 등과 같이 진부화갑니다. 진부화가 감가의 주원이 되지 않고 사용기간이 경제적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생산량 비례법은 앞에서 설명한 작업시간 비례법과 비슷한 방법으로서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감가상각비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생산량당 감가상각률로 생산량당 감가상각률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가격을 추정 생산량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산림의 보유자원이나 광산의 매장자원 등을 채취 또는 굴치하는 사업의 벌채권, 채굴권 등을 조업도에 따라 상각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임업경영학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0번 동령님과 일령님의 경영 시스템입니다. 110회 3교시에서 동령님과 일령님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130회 1교시에서 동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 그리고 135회 2교시에서 동령님과 일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고전적 산림수학 조절 방법을 살펴보면 산림 경영자가 전통적으로 직면하는 산림 수학 조절 문제는 현실 인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의 목표 산림 또는 희망하는 미래의 산림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는가 또는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표 산림은 조림적 시스템의 견지에서 동령, 일령림 및 소면적 특벌림 시스템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형태가 보통 목표 산림 또는 이상림, 법정림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산림 경영자가 직면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는 보통 미래의 이상림을 추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확과 수익의 양과 유형에 따라 제시됩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원, 시간, 비용 등 제한적 조건 하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목표나 특성 사이에 선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산림의 구조와 수확 비율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법정림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적 생산을 위하여 산림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법정림과 같은 이상적인 최후의 산림 구조는 좀처럼 달성되기는 어렵지만 이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며 목재의 경영 과정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정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례적으로 연급 및 크기, 면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희망하는 크기의 질을 갖는 대략 똑같은 연년 또는 정기 수확량이 영구히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인분의 연급 및 크기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으며 어떻게 꾸준하게 생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인분의 연속적인 크기, 면적 및 연급은 대략 수확 가능한 동일한 제적과 크기의 인목이 규칙적으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령님의 경영 시스템을 살펴보면 동령님 경영은 인벌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인분의 생성과 소멸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인벌기가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인자 또한 각 산림 면적에 대한 인분의 구조, 지위 및 생장을 특징 짓는 데 요구됩니다. 동령님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를 살펴보면 먼저 인벌기로 처음에 주벌 수확과 그 다음 주벌 수확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만약 현실 인분이 수확되는 같은 해에 새로운 인분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주수확 때의 임량과 인벌 간격은 같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학 이용 간벌입니다. 임목의 양,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주벌, 갱신 수확 전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채를 말합니다. 셋째, 갱신 수종은 산림 내에서 각 인분을 갱신하는 데 선발되는 수종을 말하며, 넷째, 임지 정리 및 갱신 방법은 인분을 원하는 수종으로 조성하고 초기 생장을 조절하기 위하여 계획된 수확 전후의 처리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무육 처리는 애비간벌, 대선벌, 구제벌, 해방벌, 임치비배 등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조절이 잘 된 동량림은 하나의 경영원칙 하에 일정한 입지에서 단일 수종으로 구성됩니다. 인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인분의 연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나의 산림 경영 단위 면적을 A라 하고 선택된 윤벌기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전적으로 조절이 잘 된 법정림의 면적은 각 영급 인분형별로 똑같이 R분의 A씩 분포하게 됩니다. 가장 노령의 영급에 해당하는 산림 면적은 우선 수확이 되면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어서 가장 나이 어린 산림으로 변모됩니다. 모든 다른 영급의 산림은 규정대로의 수협이 이루어지고 생장이 보태지게 됩니다. 각 영급의 산림 면적은 같고 산림의 구조 또한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며 똑같은 면적의 산림이 매년 벌채되면서 똑같은 제적이 생산되고 따라서 수확량과 생장량이 같게 됩니다. 산림으로부터의 매년 수확량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에서 H는 법정림의 생장량이고 MAI는 평균 연령 생장량, A는 산림면적입니다. 법정림에서 생장량은 산림면적의 인분의 전체 주기의 평균 연령 생장량 MAI를 곱하여 얻어집니다. MAI 곱하기 면적 A입니다. 여기에서 H는 MAI 곱하기 A이므로 수확량은 법정림에서 생장량과 동일합니다. 다음 일형림 경영 시스템을 살펴보면, 일형림 경영에 있어서도 역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보여지는 회기년 및 잔존 인목 축적 수준처럼 경영 시스템을 특징 짓는 일련의 결정인자들을 요구합니다. 일형림 경영에서 요구되는 결정인자로 첫째, 회기년입니다. 각 인분에 있어서 맨 처음 수확된 면적이 또다시 수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잔존 인목 축적 수준은 수확 후 인분의 단위 면적당 잔존 인목 제적 또는 흉고 단면적을 말합니다. 셋째, 인분 구조는 잔존 인목 축적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별 및 직경별 단위 면적당 인목 분수를 말하고, 넷째, 지속 가능성 과정은 인분 구조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회기년에 따른 수확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확 및 갱신에 관해 확립되어지는 제약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조림적인 처리는 구제벌, 해방벌 및 임지비배가 해당되며, 갱신 수종은 산림 내의 각 인분에 따라 선택된 수종입니다. 임지 정리 및 갱신 방법은 인분을 원하는 수종으로 조성하고 초기 생장을 조절하기 위한 수확 전후의 처리를 말합니다. 앞에서부터 두 개의 결정인자들은 수확 조절이 잘 된 일형인분의 매크로한 구조를 정의하지만, 그 다음에 네 가지 결정인자들은 각 면적에 따른 인분의 구조, 지위 및 생장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지속 가능성의 과정들은 다만 산림을 영속화하고 법정림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관리적 의사 결정에서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전통적인 변수 리스트에 첨가되었습니다. 결정인자 6번 갱신 수종과 7번 임지 정리 및 갱신 방법은 계획된 천연 갱신 시에 자극이 요구되거나 또는 하층에 적당한 갱신 작업이 요구되어질 때 필요합니다. 또한 간단한 예로 조절이 잘 된 일형림은 하나의 경영 원칙 하에서 균질의 입지 위에 단일 수종으로 구성됩니다. 이 인분의 정체성은 마지막 산림수확이 나타난 이래로 몇 번의 산림수확이 경과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기년을 CC로 하고 벌채 후 산림에 남는 축적 수준을 RGS, 그리고 회기년 마지막 연도에 제거되는 단위 면적당 제적을 VCC, 그리고 산림 면적을 A라고 하면 조절이 잘 된
일형림에서 매년 수확되는 산림 면적은 A, 산림 면적을 cc 회기년으로 나눈 것이 될 것입니다. 산림 수확에서 특별한 벌채 규정에 의하여 더 작은 양의 벌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단위 면적당 RGS, 벌채 후 남는 축적 수준 RGS를 초과하는 모든 제적이 제거됩니다. 수확 조절이 잘 되면 개념적으로 똑같은 제적을 각 연도 초기에 벌채할 수 있습니다. 각 회기년당 정기 연년 생장량 PAI는 VCC 단위 회기년 마지막 연도에 제거되는 단위 면적당 제적을 cc 회기년으로 나누게 됩니다. 산림에 있어서 면적 분포는 cc분의 a가 1년부터 cc년, 회기년 사이에 각각 벌채 후 경과년수 0급 인분형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수확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인분형은 수확 이후 cc년, 회기년 동안 생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분형은 똑같은 면적을 갖기 때문에 산림의 구조는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고 매년 같은 면적이 벌채되며 매년 같은 제적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정기 연년 생장량 PAI는 모든 산림 면적에서 같고 수확량과 생장량이 같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